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동차 구조및 기능 마지막 장, 자, 운전 보안 장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에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좀 하다 보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잘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운전 보안 장치,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운전 보안 장치인데 왜 운전자라고 해놨죠? 자, ATS, 우리는 ATS랑 ATC를 배워요. 그쵸? 근데 이것도 뭐 역사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TC, ATO가 나오고 ATP, A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CBTC라는 게 나와요. 자, CBTC는 국내 개발했다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국내 개발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 배색 방식의 장점이 나오죠. 자, 안전 확보, 운전 시각 단축,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열차 운행 유연성 증가, 수송량 증대. 자, 그러면 우리 고정 배색 방식과 이동 배색 방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고정 배색 방식은 이렇게 보면은, 자, 이 구간에 열차 하나 집어넣을 수 있죠. 이 구간에 열차 하나 집어넣을 수 있죠. 이 구간에 하나 열차 하나 집어넣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구간에 무조건 하나, 이 구간에 무조건 하나, 그냥 야리 없어요. 무조건 이 고정 배색, 그러니까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무조건 여기 이렇게 탁탁탁 칸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고정 배색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동 배색 방식은 뭐냐? 그러면 이동 배색 방식은 이렇게 굳이 공간을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이 앞차와의 거리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얘가 속도를 쫙 해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럼 얘는 속도를 조금 이렇게 조금 낮춰가지고 좀 천천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냥 안전을 확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한 구간 내에 더 열차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이동 배색 방식입니다. 이동 배색 방식이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좋은 첨단화된 그런 배색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담고 가시면 됩니다. 그 뭐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뭐 나무 위키 같은 데 한번 쳐보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자, CBTC란 ATC, ATO 플러스 RF CBTC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신호 장치. 자, 그래서 그냥 이렇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신설선 등에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ATS 장치 기본 용어, 우리 ATS 장치 기본 용어. 자, ATS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생소할 거예요. 그렇죠? 생소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이제 회로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TS는 열차 자동 정지 장치예요. 자, 신호기 등 지상 신호 설비를 갖춘 자동 배색 방식이고요. 정지 신호 오진입, 그 다음에 속도 초과 인지 불량 시 자동으로 비상제동 동작. 자, 여기서 속도를 초과했는데 인지 불량까지 들어가야 돼요. 속도 초과 인지 불량, 이것도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ESR이 나옵니다. 이거는 ATS 속도 초과 계정기예요. 자, ATS 속도 초과 계정기, 이 녀석이 뭐냐? 자, 열차 속도가 신호 지시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열차 속도가 신호 지시 속도보다 지금 빨라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과속이죠. 과속, 속도 초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약간 우리가 보호가 좀 필요하죠. 그럴 경우에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계정기의 흐름을 대충 한번 볼 겁니다. 자, 이러면은 AESR이라는 녀석이 무효자가 됩니다. AESR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ATS 속도 초과 계정기죠. 이 녀석이 무효자가 돼요. 그러면 AESR12라는 녀석도 같이 무효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덩달아서 AEMR이라는 녀석도 무효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ATS EBR이라는 녀석이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EMR1이라는 녀석이 무효자가 되고, EBV, 이 녀석 우리 제동장치에서 했죠. EBV가 무효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비상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하면 비상제동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속도 초과 시 비상제동 걸리는 건 맞지만 중간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속도 초과 시 3초 이내 4스텝의 제동을 안 쓰게 되면 비상제동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도 초과 인지 불량 시 자동적으로 비상제동 동작한다는 말이, 우리가 3초 안에 4스텝이라는 그 제동을 갖다가 상용 제동을 이렇게 탁 써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속도 초과한 거를 인지했구나 하고 비상제동을 갖다가 안 걸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나중에 장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같이. 아시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ASRR1, 2가 있어요. 그러면 이 1, 2가 과연 뭐냐? ASR1이 소자가 되면은 경고 알람이 동작합니다. 뭐 삐 소리가 나고 하겠죠. ASR2가 소자가 되면은 경고 표시등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겠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ATS EBR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얘는 ATS 비상제동 계정기입니다. 자, 얘가 여자가 되면은 비상제동이 걸려요. 그리고 ATS EBR이 소자가 되면은, 그러니까 무여자 상태면은 그냥 정상 운행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EMR이라는 녀석이 무여자가 되면은 ATS EBR이 여자가 돼서 비상제동이 걸리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처음에 좀 안 외워지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시스템이 그냥 좀 약간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회로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좀 약간 좀 체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AEMR이 그러면 무여자가 되는 경우가 뭐냐? AEMR이 언제 무여자가 돼서 도대체 ATS EBR을 여자시켜서 비상제동을 걸리게 하냐? 자, 이걸 봅시다. 자, 운행 중에 우리가 속도 초과가 됐어요. 이때 제가 확인제동을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확인제동까지 안 썼어요. 그러면 확인제동이 뭐냐? 3초 이내에 제동핸들 4스텝에다가 놨을 때, 이때 3TR이랑 ABR이라는 계정기가 있는데 이 녀석에 의해서 원래 비상제동이 안 걸리게 됩니다. AEMR을 계속 여자시켜주게 되는데 우리가 확인제동을 안 쓰게 되면 3TR, ABR 이 녀석이 모두 그냥 소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AEMR을 결국 무여자가 돼서 나중에 ATS EBR을 여자시켜서 비상제동이 걸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지신호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AEMR이 무여자가 됩니다. 자, 정지신호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NSR이라는 계정기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소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AEMR을 무여자를 시키게 되거든요. 자, 이거 지금 이 사람이 NSR이라고 한다, 이게 뭐지? 지금 빨리 외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NSR이라는 게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또 심각하게 일시정지해가지고 뭐 받아 적고 쓰시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보시는 겁니다. 자, ATC EBR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ATC EBR은 나중에 우리가 ATC 가서 배울 건데 왜 지금 제가 적어놨느냐, 왜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ATS EBR은 얘는 여자 되면 비상제동입니다. ATC EBR은 여자 되면 정상운행입니다. ATS EBR은 소자 돼야 정상운행이고 ATC EBR은 소자 되면 비상제동입니다. 그래서 반대죠. 반대니까 제가 이거 좀 구분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구분 안 하고 시험장 가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시라고 제가 달아놨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SDR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얘는 정지 검지 계정입니다. 자, 열차 속도가 5km 이하일 때 얘가 검지를 합니다. 자, 얘가 ATS 비상제동이 걸렸어요. ATS 비상제동이 걸리게 되면은, 자, ATS 비상제동이 걸리면 이 BMR, 이 밑에 있는 이 BMR이라는 녀석이 여자가 됩니다. 이 BMR이라는 녀석이 여자가 되면은 결국 또 AEMR이라는 녀석을 무여자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AEMR이 무여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TS EBR이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상제동이 걸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 BMR이라는 녀석을 무여자를 시켜줘야 됩니다. BMR이라는 녀석을 무여자를 시켜야 AEMR이 다시 여자가 돼가지고 ATS EBR이 무여자가 되어서 비상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ATS 비상제동이 걸리게 되면은 이 BMR이라는 녀석을 이제 얘가 여자가 되는데 얘를 무여자를 시키려면은 일단 열차를 정차를 시켜야 됩니다. ATS 비상제동이 걸리면 열차가 정차가 되죠. 정차가 되면은 SDR에 의해서 제동핸들을 비상제동 위치에 놔요. 그러면은 이제 BMR이라는 녀석이 무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BMR을 무여자를 시켜야 나중에 우리가 이 AEMR을 나중에 얘를 다시 여자를 시켜주게 돼가지고 비상제동을 안 걸리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뭐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걱정 마세요. 다시 제가 이해를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SR 무신호 계정기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얘는 신호 현시 때 여자가 됩니다. 어떤 신호? R1, 25, 45 프리. 자, 프리는 G랑 YG를 포함하는 겁니다. G랑 YG가 뭐예요? 진행이랑 감속이죠. 진행이랑 감속은, 진행 감속 신호는 ATS에서 둘이 구분을 안 짓습니다. 그냥 프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거 알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호 현시가 없을 때랑 그 다음에 R0 이럴 때는 이 무신호 계정기 NSR이 무여자가 됩니다. 이럴 때는 경고벨과 비상제동이 이제 울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경고벨이 울리고 비상제동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까지, 자, 이제 이게 중국어 같은 거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셨죠? 자, 이제 우리가 회로를 한번 보면서 ATS가 어떻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ATS 시스템 동작 과정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갖다가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우리 지금 신호기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신호기가 지금 뭘 현시하고 있습니까? Y를 현시하고 있죠. 자, Y가 뭡니까? Y가 주의 신호죠. 자, 주의 신호는 45km/h 이하로 이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5km 이하로 가야 된다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인지를 시켜주냐. 자, 이걸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신호가 지금 이 주기를 현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신호기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바로 공진 주파수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주의 신호일 경우에는 자, 106kHz.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106kHz라는 어떤 주파수가 나옵니다. 이거 공진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차상자가 인지를 합니다. 106kHz? 하고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인지를 하면은 우리 수신기부, 이 OSC라는 이 발진기 부분에서 자, 여기서 106kHz가 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 Y를 갖다가 Y 신호구나. Y를 현시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시속도 이제 VP라 그러거든요. 지시속도를 그러면 우리가 45km/h를 넘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거를 갖다가 속도 비교기에다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속도 비교기에다가 보내주면 오케이.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지시속도가 몇? 45km/h구나. 이걸 넘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넘으면 될지 안 될지를 또 뭘로 판단할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실제 속도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우리 지하철, 우리 겁니다. 우리 전동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이 실제 속도를 속도 발전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내 실제 속도가 40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지금 40km/h를 달리고 있구나. 그러면 속도 비교기가 이걸 이제 비교를 합니다. 속도 비교기가 지시 속도는 지금 45인데 얘의 속도는 지금 이 전동차 속도는 40이네. 그러면은 지시 속도가 더 높네. 지시 속도가 더 높다는 거는 과속이 아닌 정상 운전인 상태네. 정상 운전인 상태니까 속도 비교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이 속도 비교기라는 녀석은 정상일 때, 정상 운행일 때 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도 초과이면은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지금 정상 운전인 상태니까 지시 속도는 45km/h고 내 실제 속도는 40km/h니까 나는 지금 정상으로 달리고 있는 속도 초과가 아닌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출력이 나온다.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나와가지고 AESR이라는 녀석을 계속 여자를 시켜줄 수 있구나. AESR이라는 녀석이 계속 여자가 되면은 정상적인 그런 상태구나.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근데 내가 뭔가 오늘 좀 기분이 꿀꿀해요. 내가 오늘 뭔가 기분이 꿀꿀합니다. 기분이 꿀꿀해서 지금 지시 속도는 45인데 신호 지시 속도는 45인데 내가 기분이 꿀꿀해서 한 50까지 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내 실제 속도가 더 높게 되는 거죠. 더 높게 되면은 자,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출력이 안 나오죠. 출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정상 운행 상태일 때 여자 하고 있었던 이 AESR이라는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딱 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AESR에 얘가 소자가 돼요. AESR이 소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AESRR1, 2가 일단 첫 번째로 무효자가 되게 됩니다. 얘가 무효자가 되게 되면 일단 경보음과 이제 경고등이 이제 이렇게 떠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ATS 회로도입니다. 이게 ATS 얘가 회로도예요. 자, 우리 AESR 방금 열심히 봤죠? 자, 이게 뭔지 봅시다. 자, 우리 여기 AESR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 라인만 보는 겁니다. 이 라인을 딱 보는 겁니다. 이 라인이랑 우리 지금 딱 이 정도까지 볼 거예요, 지금. 자, 이 정도 보는 겁니다. 우리 방금 자, 속도를 초과했죠. 자, 지시 속도보다 내 속도가 더 빨랐어요. 맞죠? 그러면은 그럼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실제 속도가 더 높게 되면은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안 나와요. 출력이 안 나온다는 거는 ATS 속도 초과 이 계정지를 갖다가 무효자를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무효자가 되면은 이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원래 항상 여자 중인 상태거든요. 정상 운행 때는. 근데 얘가 떨어지게 돼요. 얘가 떨어지면
자, 이 FDR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제 뭐 속도 발전기라든가 ATS 단선이라든가 그런 고장 등이 발생되면은 무효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런 고장은 아니니까 얘는 항상 여자 중이거든요. 자, 그렇게 돼도 우리가 지금 AESR이 무효자가 되기 때문에 일로 지금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ESR1, AESR2가 얘가 무여자가 되게 됩니다. 자, 얘는 뭐였어요? 얘는 뭐 경고벨, 뭐 B 이 정도였고 얘는 경고등. 얘가 무효자가 되면은 이제 경고벨, 경고등 이렇게 서로 이제 시각적으로와 이제 우리 청각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준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AESR1, 2가 무효자가 됐어요. AESR1, 2가 무효자가 되면 이 옆에 보세요. 이 녀석이 그럼 무효자가 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로 지금 못 내려오죠. 일로 못 내려오고 일로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오면은 결국에 이 AEMR이라는 녀석이 얘가 무효자가 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얘가 무효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보면 여기 보면 AEMR 이 녀석이 무효자가 되게 되면 이 원래 접점이 이렇게 얘는 항상 여자 중인 거예요. 정상 운행 시에는. 근데 이렇게 딱 붙어버리게 되겠죠. 얘가 붙어버리면 이제 ATS N2를 타고 와서 AEMR B 접점을 타고 와서 ATS EBR을 여자를 시키게 됩니다. 얘가 여자가 되게 되면은 비상 제동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체결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일까요? 자, 바로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비록 지금 못 내려왔을지라도 우리가 속도 초과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 설명 적어 놓으세요. 얘는 3TR은 속도 초과 시 3초간 여자. 그리고 여기 있는 ABR 보이죠? ABR은 제동현들 4스텝 이상 시 여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 속도 초과 B 시작했어요. 속도 초과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 초과가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여기 딱 붙어 있겠죠. 하나, 둘, 우리가 이때 딱 제동현들을 4스텝을 딱 써줬어요. 그러면은 이 ABR도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이렇게 내려와서 이 NSR이 뭐였어요?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무신호 계정기입니다. 맞죠? 무신호 계정기인데 얘는 우리가 신호가 R1, Y, YY 그 다음에 G 우리가 그리고 YG 이런 경우에는 얘가 여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R0 그 다음에 신호가 없을 때 아예 그러면은 무여자가 된 녀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NSR1은 우리가 지금 신호가 있었어요. 그쵸? 우리가 그 아까 Y라는 우리가 그런 신호를 받고 왔었잖아요. 얘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붙어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초과했어요. 속도 초과해서 지금 3초간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이 3TR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속도 초과를 해가지고 AESRR이 무여자가 되어서 AESR1, 2를 여자시킬 수 없었지만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AEMR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여자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3초가 지나면은 이 3TR이 다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일로 못 내려와 주겠죠. 이렇게. 그쵸? 잠시만요. 일로 못 내려와 주겠죠. 이렇게. 3TR이 무여자가 되면. 그쵸? 그렇지만 우리 3TR이 무여자가 되기 전에 하나, 둘 했을 때 우리가 제동현들을 4스텝을 놔뒀어요. 그러면 3초가 지나서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4스텝을 그럼 이 ABR이라는 이 접점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이 무신호 계정기 우리는 지금 신호가 있으니까 이 접점이 붙어 있겠죠. 그렇죠? 타고 내려와서 BMR을 타고 내려와서 AEMR을 계속적으로 여자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슨 AEMR을 계속 여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는 계속 얘가 접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결국 ATS EBR을 여자를 안 시켜주게 됩니다. ATS EBR이 여자가 안 되면 뭐다? 비상제동이 안 걸린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정상 운전 중인 상태부터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정상 운전 상태는 뭐예요? 우리 지시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높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과속을 안 하고 있고 잘 다니고 있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나와서 AESR이라는 녀석을 계속 여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상태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여자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FDR이 뭐예요? FDR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녀석은 그 속도 발전기나 그리고 ATS 단선 뭐 이런 고장들이 안 일어났을 때는 항상 여자되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럼 쭉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AESRR1과 AESR2를 항상 여자를 잘 시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항상 여자를 잘 시켜주고 있는 상태면 얘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겠죠. AESR1, 2 이 녀석이 붙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자, 이 NSR1은 뭐였어요? 무신호 계정기라고 했죠. 자, 이 녀석은 Y, YY, 그 다음에 R1. 자, 저도 헷갈린다. R1, Y, YY, G, YG. 이런 신호가 있을 때는 항상 여자가 된다고요. 언제 무여자가 된다? R0, 그 다음에 신호가 뭐 고장났던가 이런 경우에는 무여자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호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접점이 붙어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 BMR이라는 녀석을 타고 내려와서 AEMR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여자를 항상 시켜주고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예요. 얘가 여자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여자가 되고 있다는 건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ATS N2를 타고 와서 이 AEMR 비접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점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ATS EBR을 여자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상제동이 안 걸리고 정상적인 지금 운행 상태로 잘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속도 초과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속도 초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속도 초과가 되면 제가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안 나온다 그랬죠.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안 나와서 AESR을 여자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시킬 수가 없으면 얘가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떨어지면은 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AESR1, AESR2가 무여자가 되게 됩니다. 무여자가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접점이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져서 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AEMR이라는 녀석이 무여자가 돼서 얘가 무여자가 되면 이렇게 접점이 다시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ATS N2를 타고 와서 AEMR을 타고 와서 ATS EBR을 여자시켜서 비상제동이 걸려야 정상적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속도 초과 한 번만 하면 바로 비상제동 잡아버린다는 거는 우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그러면은 너 3초 줄게. 그 안에 제동인들 4스텝 잡아봐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속도 초과했습니다. 속도 초과 시 3TR은 바로 여자가 됩니다. 얘는 속도 초과 시 3초간 여자 됩니다. 그쵸? 그러면 3초간 여자. 자, 속도 초과 시작. 하나, 둘. 자, 우리가 딱 둘째 딱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제동인들 4스텝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접점이 붙어줍니다. 그쵸? 그리고 셋 됐어요. 셋 되면은 자, 그러면 하나, 둘 동안 우리가 3TR을 여자 시켜줬죠. 그러면은 비록 여기는 ASR1, 2가 이 녀석이 떨어졌지만서도 이 3TR에 의해서 우리 NSR은 항상 붙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신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서 BMR을 타고 와서 AEMR을 계속적으로 이 릴레이식으로 여자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초가 지났어요. 3초가 지났으면 3TR은 무효자가 되게 됩니다. 3TR은 다시 무효자가 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3초 이내에 뭐 했어요? 우리 지금 4스텝을 잡았죠. 4스텝 제동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ABR이 여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BR 접점이 붙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AEMR을 계속적으로 여자를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EMR을 계속적으로 여자를 시켜줘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점을 떨어뜨려주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ATS EBR을 갖다가 여자를 안 시키기 때문에 비상제동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잠까지 잤어요. 잠까지 자가지고 우리가 3초 이내에 4스텝 제동까지 못 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봅시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왜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하냐면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낙인이 딱 박혀야 돼요. 이게 되게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자, 실제 속도가 지시속도보다 높습니다. 자, 실제 속도가 지시속도보다 높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과속이죠. 자, 과속은 뭐다? 과속은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출력이 안 나온다. 출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AESR이 어떻게 된다? 소자가 된다. 소자가 되면 이 접점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로 못 내려오죠. 그쵸? 그러면 ASRR1, AESRR2 이 녀석이 무효자가 되게 됩니다. 그쵸? 무효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항상 붙어있던 정상 운전할 때는 붙어있던 놈이 무효자가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일로 아예 일로 지금 못 내려옵니다. 그쵸? 못 내려오지만 그래도 너무 가혹하니까 3초 안에 4스텝 제동을 잡으면 봐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3TR이 있고 ABR이 있죠. 그러면은 3초 동안에 일단 봐준다고 했으니까
자, 3초 동안 이 3TR이 여자가 되게 됩니다. 자, 속도 초과시 AESR12는 바로 이렇게 무여자가 되어서 이게 접점이 떨어지지만 바로 3TR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딱 붙어주게 된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AEMR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자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3초 안에 4스텝 제동을 잡아서 ABR을 여자를 시켜줘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3초 동안 이런 제동도 이제 안 잡는다고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TR은 소자가 되게 되죠. 소자가 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접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리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우리가 지금 3초가 지났는데 소자가 되었고 3초가 지나서 소자가 되었고 그리고 3초 안에 지금 4스텝도 못 잡았어요. 그럼 ABR도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로도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고 1로도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고 1로도 내려올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에 AEMR은 소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AEMR이 소자가 되면은 이렇게 소자가 되게 되면은 항상 여자되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소자가 되게 되면 다시 이 접점이 고스란히 이렇게 붙어가지고 ATS-N2를 타고 와서 AEMR을 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네요. 이 AEMR을 타고 와가지고 B접점을 타고 와서 ATS EBR을 여자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상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셨나요? 자,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몇 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니 이 ATS EBR이 이 자체가 비상제동을 걸리게 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보려면 비상제동 루프 회로를 봐야 됩니다. 자, 비상제동 루프 회로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자, 비상제동 루프 회로는 뭐예요? 안전 루프 회로죠, 이게. 그러면 EBV, 이 녀석들이 항상, 이 EBV가 항상 상시 여자가 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녀석이 소자가 되면은 비상제동 체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 ATS EBR 찾았죠? 자, 앞에 거는 각설하고, 딱 이것만 딱 봅시다. 자, ATS EBR이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이 B접점이죠. 그죠? B접점이라는 거는 얘가 여자가 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이죠. 자, ATS EBR이 여자 되면 제가 비상제동 조건이라고 그랬죠. ATS EBR이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참말로 자, 이 녀석이 떨어지면은 자, 1로도 갈 수가 없고 1로도 갈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이 EMR1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무여자가 되게 됩니다. EMR1이 무여자가 되면 자, EMR1 이 녀석이 원래는 여자되고 있어야 되는 녀석이에요. 여자되고 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잘 내려와가지고 이 BV를 항상 여자시켜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EMR1 이 녀석이 이렇게 무여자가 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전기가 못 내려오겠죠, 전원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BV를 갖다가 소자시켜준다는 겁니다. 여자를 못 시켜준다는 겁니다. 얘가 소자되면 어떻게 돼요? 비상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MR1이라는 녀석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비상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보셨죠? 자, 이제 간단한 그림, 이제 좀 이런 건 이제 쉬울 겁니다. 자, 간단한 건 보고 갑시다. 자, 우리 신호를 갖다가 ATS 신호를 갖다가 이제 수신을 합니다. 지상자, 차상자, 속도 비교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수신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 패턴을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신호 지속도 이제 신호가 속도를 몇을 갖다가 지시를 하는지 이제 속도 비교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VP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 속도 발전기에서 이제 실제 속도를 갖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형 정형 회로라는 말이 나와요. 웨이브 뭐시기 해가지고 영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이 녀석의 역할이 뭐냐? 자, 우리 속도를 갖다가 검지를 할 때 이런 파형으로 검지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정현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정현파라는 거는 얘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얘가 속도 비교기가 먹기 좋도록 잘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형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형파를 구형파로 바꿔주는 녀석이 뭐다? 이 파형 정형회로라는 녀석이다. 자, 그래서 구형파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파형 정형회로, 이 웨이브 뭐시기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VT를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속도가 지시속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AESR이 소자가 돼가지고 제동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속도가 지시 속도보다 낮을 때는 ASR이 여자돼서 우리가 정상 운행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도 비교기 출력, 그러니까 이 실제 속도가 지시 속도보다 높으면은 출력이 제가 안 나온다 그랬죠. 안 나오면은 ASR을 여자시켜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 속도가 지시 속도보다 낮으면 정상 운전인 상태니까
그러면은 속도 비교기 출력이 나와서 이 AESR을 여자를 시켜준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는 이 파형 정형회로, 이거 좀 구형파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자 속도 초과를 했어요. 속도 초과를 해서 자, 제 말을 이제 그냥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속도 초과를 했어요. 속도 초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속도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나오지 않게 되죠. 속도 비교기에서 출력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 AESR이라는 녀석이 무효자가 되게 됩니다. 그쵸? 이 AESR이 무효자가 되게 되면 AESR1, AESR2가 둘 다 무효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AESR1, 2가 무효자가 되게 되면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접점이 떨어져서 제동 조건을 일단 만들어주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무슨 기회? 3초 안에 제동 핸들을 4스텝을 잡을 기회. 3초 안에 제동 핸들을 4스텝을 잡게 되면 AEMR을 계속 여자시해서 ATS EBR을 여자시켜주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서 비상제동을 안 걸리게 해주지만, 우리가 3초 안에 제동 핸들을 4스텝을 못 놓아서 우리가 잠잔다고 놓지 못했어요. 3초 안에. 그러면 AEMR이라는 녀석은 얘가 무효자가 되게 됩니다. 얘가 무효자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ATS N2를 타서 AEMR B접점을 타고 와가지고 ATS EBR을 갖다가 우리가 여자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비상제동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비상제동이 그럼 걸렸어요. 그럼 비상제동이 일단 걸렸습니다. 비상제동이 걸리게 되면 열차가 어떻게 돼요? 열차가 서죠. 열차 정차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차가 정차하고 나면 우리가 그 자리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동인들을 갖다가 비상 위치에 한번 놓은 다음에 7단을 놓고 그리고 이제 정상 운행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동인들을 비상 위치에 먼저 놓느냐? 자, 이거는 BMR이라는 계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다시 7단에 놓느냐? 이거는 BER이라는 계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 회로에서 선행적으로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동핸들을 4단에서 이제 비상단, 4단에서 이제 비상제동단까지 놓으면은 BVR1이라는 녀석을 여자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핸들을 무조건 비상제동 위치에 놔야 BVR2라는 녀석이 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에서 2B에 놓으면 BVR1이 여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비상 위치에 놓아야만이 BVR2가 여자가 되구나. 우리 이거 이제 머릿속에 딱 담으셨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BMR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뭐 했어요? ATS 비상제동 기어 개정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일단 특징이, 얘는 ATS 비상제동 걸리면은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동 핸들을 비상 위치에 놓으면은 무효자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 어떠한 경우로 AEMR 이 녀석이 소자가 됐어요. 이 녀석이 소자가 됐다는 건 여기 있는 이 AEMR 접점이 이렇게 붙어났다는 거고, ATS EBR을 여자시켜 줬다는 거죠. 그러면 ATS EBR이 여자됐다는 거는 우리가 ATS 비상제동이 체결되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EMR이 소자가 되면서 여기 보이죠? 이 녀석도 여기 이렇게 얘도 원래 항상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이 SBR2를 타고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AEMR 이 붙은 곳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있는 BMR을 갖다가 여자를 시킨다는 거겠죠. 그리고 BMR이 여자가 되었으면은 AEMR이 얘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돼서 얘가 이렇게 여자 되었더라도 BMR이라는 이 자기 유지 접점에 의해서 계속 BMR을 갖다가 여자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얘가 여자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AEMR은 절대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계속 소자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AEMR이 소자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는 ATS EBR이 계속 여자가 된다는 거고, ATS 비상제동이 완해가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ATS 비상제동을 완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 BMR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무여자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 해답이 있죠. 제가 제동핸들을 갖다가 비상제동 위치에 나오면 제가 무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자, 여기 있는 SBR2가 있죠. 이 SBR2를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접점을 떨어뜨려 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접점을 우리가 어떻게 떨어뜨려 줄 건데요? 자, SBR2를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이 SBR2가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 이 SBR2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여자 시켜주면 되겠구나. 자, 어떻게 여자를 하는지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이 BVR1, 2를 봤죠? BVR1은 뭐였어요? BVR1은 우리 4단에서 비상제동단에 놓으면 여자가 됐고요. BVR2는 무조건 비상제동단에 놔야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동인들을 비상제동단에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은 BVR1, 2가 여자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비상제동단에 놨으니까 여자가 됩니다. 그쵸? 우리 SDR은 뭐였어요? 열차 정지 금지 계정기죠. 그러면 열차가 5km/h 속도 이하일 때 얘가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열차 정지한 상태에서 제동인들을 비상제동단에 놓아주면은 SBR 1, 2가 여자가 되구나. SBR 1, 2는 열차 정지한 상태에서 제동인들을 비상제동단에 놔주면은 그러면은 SBR 1, 2가 여자가 되구나. SBR 1, 2가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SBR 1, 2가 여자가 되게 되면 이 SBR2 이 부분을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떨어뜨려 줬다는 거는 일로 전기가 못 흘러내려가서 이 BMR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소자를 시켜 줄 수가 있겠구나. BMR을 소자를 시켜 줬다는 거는 우리 ATS 비상제동이 걸려 가지고 BMR이 여자되어 있어서 이 BMR이 여자가 되어 있어서 이 접점이 떨어져 가지고 이 AMR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소자시킨 상태로 ATS EBR이 계속 여자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BMR을 갖다가 다시 무여자를 시켜 주니까 다시 이 접점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속도 초과가 아닌 이 경우에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우리가 AEMR을 갖다가 계속 여자를 시켜줄 수가 있겠구나. AEMR을 갖다가 여자를 시켜줬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 AEMR 이 접점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우리 여기 있는 ATS N2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도 AMR 이 접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ATS EBR을 갖다가 우리가 여자를 안 시킬 수가 있겠구나. ATS EBR을 갖다가 이제 무여자 시켰다는 거는 비상제동을 우리가 이제 풀어줄 수가 있겠다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ATS를 회로를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배웠죠? 자, 정상적인 운행 상태에서 어떻게 회로가 동작하는지, 그리고 속도 초과일 때 어떻게 비상제동이 걸리게 되는지, 그리고 속도 초과하더라도 우리가 3초 이내 4스텝을 잡게 되면은 왜 또 비상제동이 안 걸리는지, 그리고 ATS 비상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동핸들을 갖다가 이 비상제동단에 놓고 7단에 놓는지 배워봤습니다. 자, 7단에 놓는 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렸죠 아직. 그리고 왜 4스텝에다가 놓으면은 이 ABR이 여자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ABR, 우리가 이 ABR, 이거 제가 BC 4스텝씩 여자 된다고 했죠. 자, ABR 여기 있죠. 자, 이거 BC 4스텝씩, 자, 된다고, 이거를 갖다가 잡으면은 ABR이 여자가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AESR1을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3TR 뭐였죠? 속도 초과 시 3초간 여자 됐죠. 자, 속도 초과 시 3초 여자 됩니다. 그리고 BVR1 뭐였죠? 우리가 이거 BC 4스텝 이상시 BVR1이 여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붙어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ABR을 여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3초가 지나서 3TR이 무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ABR을 여자시켰기 때문에 이 ABR 여기 자기 유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로 이렇게 ABR을 계속 여자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초 이내에 4스텝을 잡게 되면은 이 ABR이 여자되어서 계속 AEMR을 여자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AEMR이 여자되면은 이 접점이 떨어져가지고 ATS EBR을 계속 여자를 안 시켜줄 수 있으니까 비상제동이 안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ATS EBR, ATS 비상제동 동시 완화하는 방법. 자, 열차 정지, 제동핸들 비상제동 위치, 그리고 7단 이렇게 놓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일단 정지와 EB는 왠지 설명을 드렸죠. 자, 정지랑 왜 EB 위치에 놔야 되냐? 정지는 이 SDR에 의해서 그렇고 EB 위치는 BVR 1, 2
특히 BVR2 때문에 우리가 EB 위치에 가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SBR1, 2를 여자시킬 수 있으니까 SBR2를 여자시킴으로써 접점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BMR을 무여자시킬 수 있으니까 BMR을 무여자를 시키게 되면 BMR 접점이 이렇게 예쁘게 붙어주니까 우리가 이 AMR을 계속적으로 여자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 여자시키게 되면 이 AMR 접점이 떨어지면서 ATS EBR을 무여자시키게 되고, 그러면 정상 운행이 가능한 거고. 자, 그러면 왜 7단을 또 놓냐, 굳이. 이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BER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동 시간에서 했지만 이 BER이라는 녀석은 비상제동 루프 회로가 끊어져서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을 때는 반드시 제동 핸들을 7단 위치에 놓아야 비상제동 루프 회로가 구성돼서 비상제동이 완화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TS에 의한 비상제동이 걸리게 되면, 제가 이 EMR1이 제가 소자가 된다 그랬죠. EMR1이 소자가 되면은 EBV가 소자가 돼가지고 제가 비상제동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자가 됐다는 거는 지금 비상제동 루프 회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다시 EMR1을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붙여주더라도 여기 있는 지금 BER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상제동 루프 회로가 계속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제동 핸들을 갖다가 반드시 7단에 탁 놓아줘야 BER이 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접점을 붙여줘서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BV를 여자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비상제동 루프 회로가 끊어져서 이렇게 비상제동이 걸렸을 때는 반드시 제동헤드를 7단에 갖다가 한번 딱 갖다 놔야 이 BER이라는 녀석을 여자시켜서 이 EBV를 여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상제동 루프 회로를 다시 구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수업 시작한 지 이제 40분이 됐는데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처음 시간보다 좀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잘 흡수를 하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좀 많이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들어보시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